네, 4분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고1 6월 학평 영어 해설 1학년 4부 재혁쌤이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독해장인 재혁쌤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하트 딱 맞췄습니다. 자, 이제 4부, 5부까지 가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문항들이 집중되어 있는 어떤 파트를 여러분이 마스터하면 되겠고요. 총평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이 전체 해설 강의의 OT이면서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 안 봤다면 잠깐 딱 멈춰두고 꼭 보고 와야 여러분이 이 해설 강의를 들을 때도 또 앞으로 공부하고 학교 시험에 내신 변형될 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또 한 번 또 말씀드렸던 건데요. 약한 데서 강해진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어구 중에 하나인데 약한 곳에서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한 문제를 선생님도 해설 강의를 하잖아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해설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더 많이 봅니다. 다른 문항을 하나에 한 30분을 볼 거면 그거는 한 40분, 50분, 60분, 70분 막 3번, 4번을 봐요. 그리고 중얼중얼거리면서 해설해보고 중얼중얼거리면서 말해보고 거울 보면서 막 가르쳐보고 그러면은 너무 잘 가르쳐지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학이 되었든 국어가 되었든 영어가 되었든 약한 유형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그걸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4회 우리 4강의 32, 3, 4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빈칸 추론이 될 텐데요. 빈칸 추론의 전성시대다라고 선생님이 OT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빈칸 추론이 이렇게나 3점짜리를 연속으로 받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32, 3, 4번 나랑 지금 공부할 세 문항이 연속 3점이에요. 세 문제인데 9점이에요. 다른 건 6점일 텐데 이건 9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 개 약한 점을 뛰어넘으면 여러분의 영어 등급이 그냥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 빈칸 시작해 보겠습니다. 빈칸 추론은요, 여러분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뭐냐면 반복되는 주제를 찾으면 됩니다. 1지문 1주제의 원칙이죠. 이거 지문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주제 하나예요. 그 주제를 한 3번 정도 얘기해줘요. 보통 한 지문에서 주제 3번 얘기해주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빈칸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럼 나머지 2번의 주제를 잡아서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할만하죠? 자, 우리 맨 끝에 있는 빈칸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수요의 법칙과 기펜의 어떤 예외 법칙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전체 지문에서 경제 용어로 가장 전문적인 융합적인 게 나와서 우리 좀 어려웠지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45%의 오답률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마스터 해보죠. 시작합니다. The law of demand, 수요의 법칙입니다. 그것은요, is that, 뭐뭐라는 것이다. 그럼 수요의 법칙이 뭐냐? The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요. demand는 수요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increases,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as prices fall, 가격이 떨어질 때.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스마트폰 가격이 3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떨어져. 가격이 떨어져. 그럼 사람들이 나도 사야겠다 하고 수요가 쭉 올라가겠죠. 그게 수요 법칙입니다. 할만한데? 그렇죠? 그리고요. The demand falls. 이번에는 수요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덜 찾게 된대요. 언제겠어요? 화살표 반대로 가면 되겠죠. As prices increase. 가격이 올라가면 아이고 비싸졌다. 스마트폰이 3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확 올라갔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겠죠. 지금까지 선생님이 위아래로 표시한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수요의 법칙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수요 법칙이죠. 한번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말고요. 경제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법칙, law 이렇게 쓰고요. 자, 그리고 관련된 핵심 개념이 price, 가격과 demand, 수요가 되겠죠. 자, 이 정도 키워드 위에다 쫙 써주고 줄을 꺼서 우리 체계적으로 한번 이해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법칙 지금까지 얘기한 건 옆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가격이 어떻게 될 때였어요? 그렇죠. 화살표 내려갈 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확인이 됐고요. 반대로요. 값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비싸지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서 낮아졌다. 이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만 확인하면 되죠. 근데 그 다음으로 가면 바로 이거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기펜 그츠라고 기펜제라고 합니다. 기펜제의 어떤 예외라고 하는데 수요 법칙의 예외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는 그 배경 지식이 없어도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펜제는요, they are special types of products. 특별한 유형의 상품입니다. 특별하대요. 그래서요, for which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유형의 특별한 유형의 상품에
대하여입니다. which가 앞에 있는 이 수식어를 받은 product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상품들에 대해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the traditional law of demand,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이요. does not apply, 적용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제품이 바로 기펜제입니다.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여러분 문법상이 들어갔는데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for which 이런 표현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예외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서의 마찬가지 그런 경우에처럼.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소수이고요. 다시 한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for which, in which 같은 말들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전통적인 법칙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does not apply. 목적어 없는데요. apply는 여기서 적용되다여서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기펜제라는 것은 특정 유형의 특별한 유형의 상품인데 그 상품들에 대해서는 즉 기펜제에 대해서는요 전통적인 방식의 수요의 법칙이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그래서 instead of 뭐뭐하는 대신에 switching to cheaper replacements, 더 저렴한 대체품으로 switching 갈아타는 대신에 전환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소비자들은요, consumers demand more of giffen goods. 더 많은 기펜제를 demand, 수요하게 됩니다. 즉, 요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When the price increases. 값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이게 수요의 법칙이었는데 이거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더 많은 기펜제를 수요하고 요구하게 되네요. 이거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분 좀 멘붕 왔을 거예요. 이 부분이 킬러 문장이었는데 demand의 목적어가 첫 번째로 more였고 두 번째가 less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여기 consumers demand 1번 목적어, 2번 목적어가 이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and 다음에 demand를 또 써주지는 않은 걸 알아차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소비자들은요, demand less of them. 기펜제를 덜 원하게 됩니다. 그럼 뒤에는 안 읽어도 값이 떨어질 때겠죠. 왜냐하면 반대니까 수요 법칙과. 그래서 when the price decreases, 값이 떨어지는데도 덜 차죠.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펜이라고 쓰고 기펜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 화살표 반대로 가면 되겠죠. 값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같이 수요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값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지는데 수요도 같이 내려간다. 화살표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면 됩니다. 지금까지 읽은 거를 깔끔하게 일명요연 정리가 됐죠.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빈칸추로는 어떻게 푼다 그랬죠? 주제가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펜제가 우리 소재의 핵심이자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얘기한 거를 계속 2번 정도 더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Taking an example, rice in China. 중국 쌀은요. 중국에서 쌀은요. is a giffen good. 기펜제가 됩니다. 왜냐면요. People tend to purchase less of it. 중국에서 사람들이 쌀을 purchase는 구매하다라는 동사죠. 쌀을 덜 구매하는 경향이 있대요. 언제요? 여러분 읽지 않아도 보겠어요. 언제 덜 구매, 언제 수요가 줄어들어요? 값이 내려가는데도겠죠. 그래서 when the price falls. 이 표를 그냥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울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읽어보면 the reason for this is, 그 이유는 뭐냐면요. When the price of rice falls, fall입니다. 쌀값이 하락하면요. People have more money.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더 많이 생기겠죠. 어디에 쓰는 돈이냐면 to spend on other types of products. 아니, 쌀값이 내려가니까 지금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데 쓸 돈이 확보가 되는 케이스라는 거죠. 어떤 다른 제품이냐면요. such as meat and dairy, 고기와 어떤 유제품, 뭐 우유, 치즈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change their spending pattern, 아예 그냥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소비가.
그러니까 쌀값이 떨어지면 쌀을 더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긴 자금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것을 사다 보니까 아예 소비 패턴이 바뀌어. 아, 이렇게 되는 이유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에 너무 심층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이요. 이제 다음 문장 맨 마지막에 오면서 빈칸에 우리가 집중해 줘야 됩니다. 빈칸은 주제의 반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봤더니 on the other hand 하면서 반면에 반면에가 뭐 나왔지?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유는 너무 자세히 들어갔잖아요. 이거 다 제끼고 앞에 뭐였어요? 이거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중국어에서의 쌀은요, 값이 떨어질 때 구매량도, 즉 수요도 떨어진다 그랬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반면에예요. 그러면 값이 떨어진 거 얘기했으니까 값이 올라가는 거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값이 올라가는 거 요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as the prices increase 가격이 올라갈 때 사람들은 여기 뭐 오겠어요, 여러분? 여기 뭐 오겠어요? 선생님 멘붕인데요. 다시. 자, 기펜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사람들이요, 구매를 덜 한대요. 값이 떨어질 때도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한 거예요. 분홍색 얘기 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니까 지금 노란색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봤더니 값이 올라갈 때 뭐 한다고요? 이거 오면 되겠네.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한다 찾아볼까요? 그러면 오를 뭘 선생님 이거요. 근데 고기잖아요. 쌀 얘기 해야죠. 고기가 왜 나와요, 갑자기? 고기를 더 많이 주문한다 말도 안 되고요. 뭘 또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거요. more rice요. consume more rice. 사람들은 더 많은 쌀을 소비한다. 맞죠? 이거예요, 그냥. 아니, 이 기펜제 정리하고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할 때 한번 알아채 주겠니?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갑자기 try to get new jobs. 갑자기 새로운 직장, 일을 얻으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들의 저축. increase their savings. 저축을 늘려요. 좋다고 답이 아니라니까요. 저축 늘려야 되는 게 좋은 얘기죠. 그 답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자, 5번이요. start to invest overseas. 해외에 투자를 한다고요? 투자 열풍이 분다고 이게 답이 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2번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펜제가 기존의 수요의 법칙에 반대로 거슬러가고 그것에 얘가 중국의 쌀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제를 여러 번 얘기한 거죠. 그 중에 하나 잡으면 돼서 정답으로 2번 잘 고르셨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45%의 오답률 될 만하죠. 왜냐하면 경제 개념 자체가 쉽진 않으니까. 수요의 법칙,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수요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헷갈리지 말고 반복되는 주제 찾으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지금 혹시 틀리셨어도 경제 질문. 지금 다시 약한 데서 강해진다 그랬죠. 반복해서 보시면 강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 33번으로 가겠습니다. 왜 문제 33번이냐면 또 3점짜리이면서요, 여러분. 58%의 오답률이 예상됩니다. 60%에 육박하니까 10명 중에 6명이 틀렸으니까 그게 내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도 알고 보면 굉장히 쉽고 너무나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OT 때 이거 장르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환경이나 과학과 관련된 전형적인. 32번은 경제, 33번은 과학, 환경 보시면 돼요. 같이 갑니다. 빈칸의 위치는 띠용. 맨 뒤까지 또 가야 되네요. 맨 뒤까지 간다는 건 그 앞에까지 반복된 주제를 2번 정도 잡아서 똑같이 성립만 시켜라 그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In a study at Princeton University in 1992. 별로 다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1992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있었던 연구에서 그냥 연구 얘기야 하고 쭉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Research scientists looked at two different groups of mice. 연구 과학자들이요. 두 개의 다른 쥐 집단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쥐의 두 집단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네요. 그러면 한 집단, 두 집단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 1번 그룹은요. was made intellectually superior. 지적으로 superior 뭐죠? super 위에 있는 거니까 우월한. 지적으로 우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적으로 어떻게 우월할 수가 있지? 유전자 건드렸겠죠. 그래서 그 방법은 by modifying. modify는 변형시키고 수정시키는 거예요. 모드잖아요. 모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by modifying the gene. 유전자를 변형시킴으로써요. 무엇에 대한 유전자냐면 for the glutamate receptor. 이 말 때문에 멘붕 올 필요 없는 거예요. 글루타민 산염 수용체에 대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적으로 우월하게 만든 것이 1번 집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글루타민 산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여기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it is a brain chemical. 두뇌와 관련된 두뇌 화학 물질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that is necessary in learning. 이 글루타민 산염이라는 것은 학습과 관련된 거래요. 학습에 있어서 필수적인데 이 관련 유전자를 조작하고 변형시켜서 더 똑똑하게 만든 것이 1번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1번 집단 유전자 변형으로 더 똑똑하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다른 2번 집단 뭐 나올까요? 덜 똑똑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the other group was genetically manipulated. 그래서 유전적으로 manipulate 되었다는 얘기는요. manipulate, 조작하다라는 뜻이니까. 조작되었다라는 뜻이죠. 변형되었거나 뭐 비슷한 뜻입니다. 유전자 조작이 되었어요. 뭐 하도록이요? To be intellectually inferior. inferior은 뭐죠, 여러분? superior의 반대니까 열등한 거죠. 지적으로 좀 열등하게끔 조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덜 똑똑한 쥐가 2번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것 또한 also done by modifying the gene. modify 뭐였죠? 모드를 바꾸다, 변형시킴으로써 유전자를요. 무엇에 대한, 이거 또 나왔네요. 글루타민 산염 수용체에 대한 유전자를 변형시킴으로써 똑같이 이렇게 조작을 해서 열등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부입니다. 이거를 뭐 변형시켜서 뭐 순서로 만들든 문장 삽입을 만든 여기까지가 일부가 될 텐데 왜 일부냐? 여러분 여기서 이 작업을 잘 해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일단 1번 집단과 2번 G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전자 변형을 가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반부는 유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럼 유전적으로 누가 더 우월했어요? 두 집단을 비교하면 당연히 1번 집단이 superior 해서 우월하다 플러스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번 집단은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열등하다 inferior 받았잖아요. 유전 얘기 끝났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 유전 얘기를 했으면 유전의 반대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유전의 반대말이 뭘까요? 유전의 반대는 전유? 그건 아니겠죠. 유전의 반대는 환경이나 양육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다음 부분을 읽어봤더니 The smart mice, 좀 지우고 깔끔하게 볼까요? smart mice는 몇 번 그룹이에요? 그렇죠. 똑똑한 쥐의 집단이니까 1번 집단이죠. 여기요. 그래서 똑똑한 쥐 집단, 쥐들은요. were then raised. 어디서 길러졌느냐? in standard cages. cage는 어떤 세장과 같은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표준적인 그냥 평범한 우리에서 길러졌대요. 반면에 the inferior mice는 2번 집단이겠죠. 유전적으로 뭐겠어요? 지적으로 열등한 거죠. 그래서 이 열등한 쥐들은요, were raised 길러졌습니다. in large cages 커다란 큰 우리에서 길러졌습니다. 환경이 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뭘 가지고 있었냐면요, 또 우리에는 뭐가 있었느냐? with toys. 장난감이 있고요. 운동용 바퀴가 있어요. 장난감, 바퀴. 그 다음에 social interaction은 뭐예요, 이거?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대요. 쥐가 여러 마리가 어울려 지내면서 찍찍찍찍찍 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판단해 볼게요. 아니, 우리라는 곳, 쥐가 우리에서 지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환경이라고 그 정도는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유전이 아니라 이번에 환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챘으면 게임 오버. 근데 어느 환경, 1번 집단, 2번 집단 어느 환경이 더 좋아요? 비교하기 쉽진 않지만 여기는 그냥 표준이라 그랬으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2번보다는 조금 처질 수가 있죠. 그냥 평범하니까. 하지만 2번 집단은 장난감도 있고 운동용 바퀴도 있고 쥐들이 막 쳇바퀴 올라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상호작용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유전대 환경에 어느 것이 더 위력적이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결말이 너무나 막 지금 영화 보듯이 너무 재밌는 결말인데 결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말과 함께 빈칸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결말이 나와서 주제가 나오고 똑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넣으면 되는 거겠죠? 자, 갑니다. At the end of the study, 연구의 끝자락에 있어서요.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although the intellectually inferior mice 뭐죠? 열등한 거니까 2번 G 집단이요. mice were genetically handicapped. 이들은 유전적으로 핸디캡이 있었죠. 2번 집단 어디 갔어요? 유전적으로 핸디캡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음에도
They were able to perform. 그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perform. 근데 여러분 여기서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 뜻이 아니라 뒤에 것만큼 잘 수행했다라는 이 well은 부사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their genetic superiors. 이거 뭘까요? 유전적인 우월 집단이죠. 유전적으로 우월한 집단이 어디예요? 우월군, 1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집단에 있는 쥐들만큼이나 잘 수행했다고요. 아니 수행을 시켜봤어요. 어떤 과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1번, 2번 쥐들한테 각각의 다른 환경과 어떤 상황과 유전적 변형이 있는 쥐들한테 과제를 줬더니 그 결과는 거의 쌤쌤, 거의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시켰더니요. 거의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시켰더니 아니 당연히 유전적으로 우월한 집단이 잘할 것 같은데 1번, 2번 집단이 비슷한 결과를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을 주제를 한번 준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걸로 판단하면 유전과 환경 중에 어느 것이 더 작용했기 때문이겠어요? 당연히 환경이겠죠.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열세에 있었는데 결과가 비슷했던 얘기는 환경을 통해서 극복하고 따라잡고 상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제를 한번 주고 나서 또 한 번 얘기해 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절하게. 그래서 This was a real triumph. 아 이게 진짜 강조 표현 아니에요? 필자가 이거보다 강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진짜 승리였습니다. 필자가 이게 승리래요. 그것도 진짜 승리. 무엇에? For nurture. nurture는 여러분 양육입니다. 양육의 승리입니다. 무엇에 대한이요? Over nature. nature는 타고난 성질이니까 천성입니다. 천성에 대한 양육의 승리입니다라고 필자가 규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성은 유전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천성은 nature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환경은 뭐겠어요 여러분? 양육이겠죠. 양육 기르는 거. 그러니까 nature, nurture라고 여러분 많이 얘기하거든요. nature냐, nurture냐 이렇게 어느 쪽이 맞느냐. 그러니까 유전이냐, 환경이냐, 양육이냐 이렇게 따지는 논쟁인데 여기서 필자가 어느 쪽 손을 확실히 들어줬어요. 양육의 천성에 대한 승리니까 양육이 승리했다. nurture가 승리했다. 환경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됩니다. 그렇게 두 번 주제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줍니다. 그럼 세 번째 당연히 뭐겠어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어요?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양육이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봤더니 유전자는 turned on and off. turn on은 켜다. turn off는 끄다. 유전이라는 것은 작동했다가 작동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겠어요? 지금 유전적으로 뒤지고 있어도 환경을 통해서 극복해 나갔잖아요. 환경이 들어가면 됩니다. 또는 양육과 관련된 거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판단해 보면 자, 여기요. 유전자들은요. 그 자체로 스스로 survival 생존을 위해서 작동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스스로가 아니죠. 환경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을 봤더니 free from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없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상호작용, 이거요. 상호작용이잖아요. 아까 2번 우리의 큰 우리 속에 있었던 게 상호작용 이거잖아요. 환경이잖아요. 이게 매력적인 오답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free from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이 작동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매력적인 답지 인정.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요. based on 어디에 기초 근거하고 있습니다. What is around you? 너의 주변에 있는 것이 뭐예요? 네 주변에 있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뭐예요? 환경. 그러니까 환경에 기초해서 유전자가 작동했다가 안 했다가 하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3번이 딱 맞죠. 이거 왜 이렇게 58%나 오답률이 나왔냐? 이걸 환경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환경이죠. 그리고 우리라는 것이 환경이고요. 이 작업만 되면 됩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으니까 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아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면 되겠구나. 익히면 되는 겁니다. 자, 4번, 5번 확인해 볼까요? 4번 depending on genetic superiority. 이거는 우월성이겠죠. 유전적 우월성에 따라서요? 아니죠. 유전이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주제가 아니잖아요. so as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즐겁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고 즐거워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답 여러분 몇 번이었나요? 3번으로 고르시면 되고 이것이 가장 높은 오답률을 예상으로 하는데 설명을 들어봤더니 정말 재밌죠. 여러분 할만하죠? 할만한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잘할 수가 있고 그러나 경험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 그러죠. 약했던 이런 지문을 계속 읽어가면 됩니다. Great job everyone.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와서
이게 빈칸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나 가장 큰 능선을 넘었고 이제는 34번으로 가서 또 오답률 57%에 해당하는 거의 이것도 뭐 오답률 2위라고 볼 수 있는 34번 빈칸을 또 볼게요. 근데 이게 답은 33번보다 훨씬 쉽게 나왔습니다만 이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과학 지문이에요. 장르의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같이 가볼까요? 빈칸의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초중반에 있고 뒤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결국 앞뒤에서 나온 주제를 가지고 앞에서 치고 뒤에서 쳐서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Researchers are working on a project. 연구자들이요. 어떤 프로젝트에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프로젝트냐면요. That asks coastal towns. ask가 사형식으로 쓰여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온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프로젝트를 하는데 뭘 물어보느냐. 해안가 마을입니다. 해안에 있는, 바닷가에, 해변에 있는 마을한테 물어봤어요. 직접 목적어는 뭐냐? 이렇게 되겠죠. 뒤에 나온 큰 괄호 친 부분이죠. 그럼 뭐냐? How? 자, 여기 또 이제 간접 의문문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 의주동의 어순도 한번 잡아 주십시오. 그래야 뒤에 이것이 명사절이 돼서 asks의 직접 목적어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how they are preparing. 그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무엇을요? For rising sea levels. 올라가는 해수면, 해수면 상승이요. 해수면 상승 들어봤어요? 지구 온난화, 기온이 올라갑니다. 따뜻해지죠. 빙하들이 녹습니다. 녹으니까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가는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현상. 그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어쨌든지 그래서 해안가 마을에게, 즉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some towns, 어떤 마을은요, have risk assessment,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답니다. 위험 평가를 한대요. 얼마나 위험에 처하고 있는지를. 자, 어느 정도 보면 뭔가 대책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some towns는요, even have a plan. 이들은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평가뿐만 아니라 계획으로 나갔나? 계획이 있네.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It's a rare town. 드문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은 드물단 얘기죠. 뭐 하는 거요? That is actually carrying out a plan. Carry out, 실행에 옮기다, 실행하다. 계획을 직접 실행하는 그런 마을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문제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를 보면 지금 해수면 상승에 관한 환경 이야기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Rising sea levels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냐 물었더니 첫 번째 마을에서 어떤 마을에서는 위험에 대해서 좀 리스크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 집단에서는 계획이 있다 하고 괜찮아요. 플랜이 있다. 근데 세 번째에는 이제 이런 곳은 드물다. 이 플랜이 있어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마을은 좀처럼 있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아, 왜 실행에 안 옮기지?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거예요. 그래서 one reason we fail to act on climate change. 여기 수준 높은 구조가 나왔는데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죠. 쉽게 말해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다고 보면 돼요. act on은 무엇에 따라 행동하는 거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잘 실제로 실행하거나 그 필요한 대책을 실행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 One reason is 주어 동사 관계죠. The common belief that it is the common belief that 흔한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that 이하가 꾸며주겠죠. 이런 믿음 때문에 실행에 못 옮긴다라는 건데요. 실행에 못 옮기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이것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이 앞쪽에서는 좀 알기가 어렵네요. 그럼 당연히 후반부로 가서 아래서 위로 쳐 올라오면서 아래서 얘기한 주제를 또 반복하는 곳에 넣으면 되는 거겠죠. 아래쪽에서 주제 찾으러 가겠습니다. 빈칸 추론의 올킬 전략으로 선생님이 드린 게 뭐였어요? 반복되는 주제를 찾아라. 지금 주제는 반복될 겁니다. 최소한 2번 이상 반복될 건데 그것을 우리 같이 찾아보죠. 자, 다음 부분입니다. 짜자잔. 이 부분을 다 읽어서 끌어와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주제는 반복되니까. 자, 그래서 가면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요. Climate change was a prediction about the future.
기후변화라는 것은요, 수십 년 동안 예측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죠. 10년 후면은 해수면이 뭐 0.5cm 정도 상승할 거다. 20년 후면은 1.5cm 상승할 거다. 이런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다는 거죠. 몇 년 후 이런 거요. 그러니까 so scientists talked about it in the future tense.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10년 후에는 뭐뭐 할 거야. 20년 후에는 뭐뭐 될 거야라는 미래 시제입니다. tense는 여기서 시간적 시제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future에 이르니까 future tense로 얘기했고 will이나 be going to 같은 걸 썼을 거란 얘기죠. 근데 this became a habit.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떤 익숙해진 것이 되었어요. 너무 그렇게 되어서 so that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even today, 현재 오늘날조차 많은 과학자들이요, many scientists still use the future tense. 여전히 지금도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 시제로 계속해서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죠. 비록 뭐뭐임에도, even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we know that,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알긴 하지만 뭐냐면 climate crisis is ongoing은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아니, 기후변화 지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지금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미래 시제로 계속 얘기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조금 감을 잡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와야 될 얘기는 첫 번째는 future, 미래의 것으로 계속 얘기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봤더니, 자, 과학자들은 또한 scientists also often focus on regions. 과학자들은요, 어떤 region은 지역입니다.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주로 연구하고 보고하고 강조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자, 명사 다음에 지금 pp입니다. affect는 영향을 주다, 타격을 주다니까 명사 다음에 pp, most affected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타격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by the crisis. 무슨 위기겠어요? 당연히 crisis는 위기인데요. 기후 위기겠죠. 기후적, 지구적 어떤 위기에 의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면 such as Bangladesh or the West Antarctic ice sheet. 그래서 어떤 곳이냐면요,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서남극의 빙산과 같은, 남극이요, 남극. 너무 먼 곳의 극단적인 예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자가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기를, 이런 곳이 어디냐면 which for most Americans, excuse me. 자, 이게 여러분 삽입된 겁니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요, which are physically remote, 이런 지역들이요, 물리적으로 remote 뭐예요? remote, far, very far죠. 먼 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미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remote라는 단어 하나 잡으셨으면 됩니다. remote. 그럼 뭐야? 뒤에서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빈칸에 넣어 볼게요. 한번 어떻게 가야 될까? 자, 주어진 문장 그리고 아래 선택지를 같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우리 중간에 있던 문장을 소환해서 보는 건데요. 자, 그 한 가지 이유, 우리가 기후변화에 의거해서 행동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one reason is the common belief, 흔한 믿음 때문인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본문 속에 있다니까요. 텍스트 속에. 이거예요, 이거. 이것 때문이다. 이게 곧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미래다. 미래다. 멀리 있다. 멀리, 미래. 두 개 찾아볼까요? 자, 1번 가겠습니다. It is not related to science. 과학과 관계되지 않다. 전혀 아니고요. 3번이요. Energy efficiency는 에너지 효율성이거든요. 근데 에너지 효율성이 matters the most. 가장 중요하다. 효율성 얘기를 지금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careful planning can fix the problem. 조심스러운 신중한 계획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계획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미래이다. 멀리 미래 잡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it's too late. 너무 늦습니다. 뭐 하기예요? to prevent it. 그것이 from happening.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으로 하여금 일어나지 않게 하기엔 너무 늦었다. 타이밍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뭐냐? 이 단어 하나 봐도 찾을 수 있겠다. 아까 여러분 방금 여기서
remote,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공간적으로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멀다라는 얘기가 far잖아요. far. 여기 far 있네. It is far away. 근데 미래니까 시간적으로도 얘기했어요. In time and space. 시공간적으로 멀리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다. 2번.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것은 야, 먼 미래 얘기야. 언제 벌써 어떻게 그 미래까지 상상할 수 있겠니? 이런 잠재의식을 바탕으로 그냥 사람들이 미래의 것으로 치부하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번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32, 3, 4를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 OT 총평을 봤다면 빈칸이 이번에 가장 핫 이슈였고 빈칸 32, 3, 4가 3점짜리 3개 연속에서 9점 여기를 넘어가야만 우리 1, 2등급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맞고 틀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서 약점을 보완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32, 3, 4 반드시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난도가 조금 떨어져서 35번 조금 이제 쿨다운 하면서 논리 파트 36, 7, 8, 9를 향해 가는 중간 브릿지 정도입니다. 자,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보는데 35번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거. 흐름을 어떻게 하는데 흐름이라는 말이 되게 추상적이고 무책임하잖아요. 그럼 이 흐름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첫 부분에서 키워드로 잡는 겁니다. 첫 문장에서요. 여기서 키워드 잡는 게 곧 흐름이에요. 방향이거든요. 자, 같이 가볼까요? According to Margaret Lacaze, fashion contributes to our lives. 자, 이 사람 뭐 당연히 권위자일 거고 이건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고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여기를 보면 패션입니다. 패션이라는 것은요 기여한대요. contributes 좋은 말이네요. to our lives 우리 삶에 긍정적이네. 패션이 기여한대요. 그 다음에 provides medium 수단을 제공한대요. medium 누가 뭐 할 수단이냐? for us to develop. 그래서 수단은 수단인데 to develop and exhibit. 발전시키고 보여줄 수단인데 누가요?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us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중요한 사회적 virtue 가치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길러내고 발전시키고 보여줄 수단을 제공하는 게 패션이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션은 좋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패션은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어떤 상황에서 결혼식에선 이런 옷을 입어야 돼. 패션을 장례식에선 이런 의상을 해야 돼. 뭐 이런 가치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는 수단이 패션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의 핵심은요. 여러분 패션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첫 문장에 얘기합니다. 패션이라는 것은 말이야. 패션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면을 주는 거야. 키워드 패션, 긍정. 패션과 긍정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장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일단 패션이 보여서 안심이 됩니다. 패션. Maybe beautiful. 여기서 게임 오버네요, 여러분. 패션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건 좋은 거잖아요. innovative, 혁신적입니다. 혁신적인, 창의적인 옷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useful, 유용하잖아요. 1번 게임 오버네요. 자, 그래서 뒷부분 더 읽어보면 we can display creativity.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대요. 창의성을요. 창의성도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good taste, 좋은 취향도 보여줄 수 있대요. In our fashion choices, 우리의 패션 선택을 통해서. 와, 정말 옷을 창의적으로 입었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취향이 좋구나. 그러니까 결국 패션은 좋은 거다라는 쪽으로 1번 이어가고 있죠. 패션의 긍정적인 영향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입니다. 2번. 자, and in dressing 뭐뭐뭐. 그래서 입는 데 있어서네요. wet taste and care. 이거는 취향이고요. care는 관심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취향과 관심을 가지고 옷을 입을 때예요. We represent both 뭐뭐뭐. 그래서 우리는 represent는 나타내다, 보여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뭘 나타내느냐? Both A and B 두 가지를요. 그래서 자아 존중, 나에 대한 존중과 concern은 관심. For the pleasure of others,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래. 이게 무슨 말이지? 일단 키워드부터 찾아보면 여러분 패션이라는 건데 옷을 입는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패션과 통하겠죠. 그래서 내가 옷을 입어요. 나 옷 잘 입을 거야. 박재혁 쌤 옷 예쁘게 입을 거야. 그러면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게 되겠죠.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니까 멋진 옷을 입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관심을 보인다고? 그럼 다른 사람이랑 서로 옷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이고 정말로 멋진 옷 입으셨군요. 정말 센스 있게 핫핑크 입으셨네요. 쿨톤인가 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드레싱, 패션이라는 것은 자아 존중이나 즐거움에 대한 관심,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요. There's no doubt that 뭐뭐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No doubt. doubt이 의심인데 no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no doubt that 이하라는 의심의 여지. that 이하는 뭐냐면 fashion can be a source. 패션이라는 것은 키워드 일단 잡았고요. source of interest and pleasure. 면 관심과 즐거움 다 좋은 거죠. 관심과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데에는 no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즐거움과 관심의 원천은요, which links us to each other. 우리를 서로에게 연결시켜 주죠. 아이고 진짜 멋진 옷 입었네요. 아 재혁쌤 정말 멋진 옷 입으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연결되잖아요.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션은 긍정적인 것에 영향을 준다. 역시 성립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4번에서 뭘 얘기하느냐? 좀 무거운 얘기를 딱 하는 것 같아요. industry라는 산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듯이요. 그랬더니 although the fashion industry developed first in Europe and America, 패션 산업이라는 건 패션은 좋아. 인정. 패션은 있어. 근데 패션 산업이라는 것이 먼저 발달되었어요. 유럽과 아메리카, 미국에서요.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날 It is an international and highly globalized industry. 매우 국제적이고 매우 글로벌화, 세계화된 산업입니다. 이게 지금 좋다는 판단이 있어요. 패션이 우리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있어요. 그냥 패션 산업이 글로벌화 되었다는 거예요. 산업 얘기예요.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이 아니라 패션 산업은 글로벌화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소재는 같으나 패션은 같으나 포커스가 강조점이 다른 거여서 4번으로 이렇게 골라가시면 되겠죠.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 이걸 잡아야 되지 산업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that is는 다시 말하면이니까 앞의 내용과 같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4번을 골라냈으니까 3번의 얘기일 겁니다. 3번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패션이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상호 연결되니까 친교적 측면이라는 게 나온 것입니다. 친교라는 것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패션도 나왔고요. provide sociable aspect. 친교적인 또는 사교적인 측면도 제공합니다. along with는요. 무엇과 함께라는 표현이에요. 약간 강조적인 느낌이죠. along with 무엇과 함께. 무엇과 함께요? opportunities to imagine oneself. 자기 자신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요. 뭘 어떻게 상상하느냐? differently. imagine oneself differently. 나 자신을 좀 다르게 상상해 보는 기회. 내가 다른 옷을 입어요. 선생님이 막 한복을 입고 막 포졸 옷을 입고 사또 옷을 입어요. 그러면 나 자신을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면서 야, 너 왜 이렇게 재밌게 입었냐 하면서 대화하고 연결하게 되니까 사교적인 측면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 다르게 상상한다는 것이 뭐냐면 to try on 무엇을 시도하는 겁니다. different identities. identity 정체성이죠. 그래서 다른 정체성을 한번 시도해 본다는 측면도 있는 거니까 결국 긍정적, 패션은 이런 긍정적 역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번도 제대로 되었고요. 정답은 몇 번이죠? 네,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만 패션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논리 파트로 넘어가는 36, 7번입니다. 이제 한숨을 쉬면서 여러분 물도 한 컵 마시고 스트레칭 하면서 이제 36, 7번 가는데요. 36, 7번 글의 순서 38, 9번 문장 삽입. 문장 삽입에서 두 번째 39번 이번에 오답률도 굉장히 높게 2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순서 논리를 선생님이랑 끝마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예측입니다. 예상을 하고 푸는 거예요. 이 단락의 끝부분에 더글라스가 나왔으니까 더글라스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같이 해볼까요?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조금 스피디하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Mrs. Klein told her first graders to draw a picture. 클라인 선생님이요. 그녀의 1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온 것 같아요. 그런 1학년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Of something to be thankful for. thankful for는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야, 너희들 뭔가 감사하게 여길 만한 것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려봐라.
뭐라고 생각했냐면 선생님은 most of the class would draw turkeys or Thanksgiving tables. 칠면조나 추수감사절 테이블, 추수감사절에 있는 그 식탁, 음식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Douglas drew something different. 더글러스는 뭔가 다른 것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있고 그냥 갑자기 가서 막 더 클래스 이렇게 가지 말고 한 번만 더 여러분 생각해 주면 답이 보이는데요. 아니 더글러스는 남들과 다른 걸 그렸다고요. 그럼 더글러스가 누군데 더글러스 얘기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A를 봤더니 더글러스가 보이나요? The class was so responsive. 학급 학생들이 너무나 호응이 좋아서 클라인은 더글러스를 잊어버렸다. 아니 더글러스가 그린 그림 얘기가 나와야 되죠. A 탈락. 그 다음에 B로 갔더니 Douglas was a boy. 더글러스는 이런 남자애였습니다. 그러니까 B부터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거고 C로 갔더니 그래서 모두가 달려갔다고요. 누구 손이니? 말도 안 되죠. 그래서 B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걸 선생님의 예상대로 더글러스는 어떤 남자아이였냐면 who usually spent time alone. 좀 혼자 시간을 주로 보내는 아이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stayed around her. 선생님, 클라인 선생님 옆에 좀 머물렀던 학생입니다. 언제요? While his classmates went outside. 같은 반 친구들이 밖에 함께 나가 있는 동안에 언제요? 쉬는 시간이 되면 야 우리 밖에 나가서 뛰놀자 하면서 막 나가 있는 동안에 더글러스는 선생님 곁에 좀 머물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학생이었다라는 거죠. What the boy drew. 자, 이런 거는 이제 내신에서 간단한 서답형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관계대명사 what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죠. 자, 그래서 what the boy drew 해보세요. What the boy drew. What the boy drew. 그 소년이 그린 것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더글러스가 그린 것은요 was a hand. 손이었습니다. 손을 그렸어요. 예, 손 그렸는데 but whose hand? 누구 손인가? His image immediately attracted. 즉각 그의 그림이, 이미지는 그림, 그의 그림, 더글러스의 그림이 즉각 끌어당겼습니다. The other students' interest.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확 끌어당겼다는 얘기죠. 와, 이거 무슨 손일까? 그러면 끌어당겼어요. 자, 끝날 때 어떻게 끝났는지 상상하세요. 선생님 예측으로 푸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친구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 뭘까? 하고 달려가서 야 이거 뭘까? 하고 계속 얘기하고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A로 갔더니 너무 호응이 좋아서도 말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뒤에 봤더니 자 고민될 때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게 또 헐리우드 결말이냐 아니냐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선생님 손이 선생님이 스포일을 해버리긴 했는데 이거 선생님 손이에요 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감동 코드로 결말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성급하고 C로 한번 가볼까? 모든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으니까 so everyone 그래서 모두가 rush to talk about 모두가 앞다투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Whose hand it was. 자, 이것도 여러분 이 정도는 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읽어보세요. Whose hand it was. Whose hand it was. 그래서 whose hand was it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명사절이 되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잖아요. 의문 형용사가 있고 의문사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 Whose hand it was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앞다투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학생이 말하기를 it must be the hand of God. 신의 손일 거야. That brings us food. 우리에게 먹이를 가져다 준. 먹이가 아니죠, 여러분.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그 다음에 또 한 학생은요. farmers. 두 번째 학생이 말해요. 이거 농부의 손일 거야. Because they raised turkey. 칠면조를 기르니까. 그 다음에요. It looks more like a police officers. 또 다른 학생이 더했습니다. 경찰관의 손일 거야. They protect us.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 그래서 추측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 추측. 자, 그러면 결론이 나와야 될 텐데 이제 A로 가서 결론을 바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진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선생님 학생들이 이걸 농부의 손일 거야, 신의 손일 거야, 경찰관의 손일 거야 의견을 막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the class was so responsive. 너무 호응이 좋았어요. 너무 반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so responsive that Mrs. Klein had almost forgotten. 그래서 클라인 선생님은요 거의 잊을 뻔했습니다. About Douglas. 우리의 더글러스에 대해서는 거의 잊을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 after she had others. 다른 나머지 학생들을요
at work 일하게 만든 다음에요. 어디에요? On another project 다른 프로젝트에 또 얘들아 이거 좀 해라 라고 한 다음에 she asked Douglas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똑같이 또 쓸 수 있게 해보세요. Whose hand it was 해보세요. Whose hand it was 그렇죠? 어순, SV 어순으로 봐주세요.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야, 근데 더글러스 이거 누구 손이었어? 누구 손이야? 이렇게 했더니 he answered softly 부드럽게 말하기를 It's yours. Thank you, Mrs. Klein. 선생님 손이에요. 감사해요, 선생님. 네, 감동 코드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BCA로 확실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글의 순서가 조금 헷갈릴 때는 결말과 같은 이런 A의 끝과 같은 것을 미리 한번 짚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BCA에 해당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잘 찾으셨죠? 자, 여러분 어떤 패턴이 있냐면 36, 37 이렇게 순서 두 개 나올 때 보통 첫 번째 것은 조금 짧고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에 뒤에 것은 상대적으로 길고 까다로울 때가 있는데 이번 케이스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37번을 보면요. 여러분 이거 틀린 사람 꽤 있죠? 예, 지금 손드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고 왜 틀렸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얘기는 좀 길고 중간에 수학 얘기가 나와서 약간의 계산을 막 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계산을 왜 하는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근거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오답률 탑 10 안에 들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흡혈귀 이야기입니다.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자, according to legend, 전설에 따르면요. once가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Once a vampire bites a person. 그러니까 흡혈귀가 사람을 물면요. That person turns into a vampire. Turn into는 무엇으로? 바뀌다라는 뜻입니다. change의 뜻입니다. changes into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흡혈귀가 사람을 물면 그 사람은 흡혈귀가 된다라는 거죠.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흡혈귀가 되는 거냐면 who seeks the blood of others. 다른 사람의 피를 갈구하는 피 좀 주세요. 피 좀 줘. 하면서 갈구하는 그런 흡혈귀로 변한다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네요. 자, 어쨌든 근데 이게 흡혈귀가 진짜 있을까요? 뭐 없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학자가 나와서 어떤 학자가 나와서 아니 연구자가 나와서 뭔가 해결을 하는데 A researcher came up with some simple math. came up with는 말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생각해냈다라는 거죠. 한 연구자가 어떤 단순한 계산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simple math를 생각해냈어요. 근데 그것은요, 무엇을 입증했냐면 which proves that these highly popular creatures can't exist. 그래서 일단 which라는 것은 앞에서 나온 이 간단한 계산법이 되겠고 이 계산법이 무엇을 증명했냐면 이렇게 highly는 높게가 아니에요. 매우 인기 많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creatures는 생물입니다. creatures. 그럼 잘 알려진 생물이 누구 가리키는 거죠? vampire, 흡혈귀죠. 아, 이렇게나 인기 많고 잘 알려진 흡혈귀라는 생물이 can't exist. 야, 이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이거 없어. 존재할 수 없어라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뭘로 했다고요, 여러분? 수학으로, 간단한 수학 계산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A, B, C를 볼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하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거 예측해 보는 겁니다. 이 끝부분이 어떻게 끝났어요? 아무렇게나 예측하는 게 아니라 끝부분을 보면 어떻게 끝났어요? 아니, 흡혈귀가 사람 물면은 그 사람이 흡혈귀 된대. 아, 이게 말이 될까? 이거를 한 연구자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수학적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연구자가 누군지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36번에서도 더글러스가 나왔으니까 더글러스를 찾아봤죠. 이 연구자 찾으러 갑시다. 이름은 뭔지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라도 보든지 한번 찾아보면 A로 갔더니 2년 반 후에, 아니 2년 반이나 지났어요 갑자기? 말이 안 되는 거죠. A는 너무 전개가 너무 빨라. 이건 아니야. 워워 하면서 우리는 그 연구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날이 언제지? 지금 특정 날짜를 지정한 날이 없어요. 있나요? 날짜 얘기했어요? 없어요. 근데 그날이 언젠데? 알 길이 없어. B도 탈락. 그리고 나서 C를 봤더니 코스타스
이피티미우라는 연구자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C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할만하죠. 그래서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Physics Professor, 이 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코스타스 에피티미우스의 어떤 작업 또는 연구가요, breaks down the myth. myth는 신화인데 여기서는 미신 정도라고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신화라는 게 조금 myth가 좀 비합리적인 믿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신이죠. 뱀파이어가 존재한데 이런 미신을 breakdown은 무너뜨렸다는 얘기입니다. 무너뜨렸습니다. 누가요? 그 연구자인 코스타스 에피미유가요.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의 어떤 계산 방법이 뭐였는지 어떤 간단한 계산이 나올 텐데요. Suppose, 생각해봐라. That on January 1st, 1600, 1600년 1월 1일에 the human population was just over 500 million. 아, 이날 1600년 1월 1일에 인구수가 5억 명을 딱 넘겼다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래요. 생각해 보래요. 5억 명 넘겼어.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1월 1일이래요. 1월 1일. 아, 근데 아까 뭐 있었죠? 날짜 관련된 거? 그날. B에서 그날 있었는데 혹시 1월 1일이 그날 아니야? 우리 합리적 의심, 킹리적 가심을 하면서 우리 B로 한번 넘어가 봤더니 그날, 그거 1월 1일 같은데? 그 다음에 쭉 봤더니 2월 1일까지 1월 1일, 2월 1일 말 되는 것 같아. A로 갔더니 2년 반 너무 흘렀어. 그러니까 답 나왔죠. CBA로 갈 거다라고 가설 세우고 우린 검증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보면요. If the first vampire came into existence, come into existence는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흡혈귀가 그날 1월 1일에 생겨나게 된다면 그 다음에요, beat one person, bite, 물다의 과거형이죠. 한 사람을 물어요, a month, one person a month, 한 달에 한 명을 물어요. 그런 계산을 한다면 주절이죠. There would have been two vampires by February 1st, 1600. 1600년 2월 1일, 즉 한 달 후면은 한 달에 한 명을 문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there would have been two vampires. 뱀파이어, 두 뱀파이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2부에서도 들었던 문법인데요. would have been 읽어보세요. would have been. would have been. 빨리 읽으면 would have been, would have been, would have been 이렇게 읽어도 돼요. 과거에 대한 추측입니다. 뭐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2월 1일까지요. by는 뭐뭐까지 해서 2월 1일까지요. 2월 1일까지 두 흡혈귀가 있었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명을 문다 그랬으니까 한 달 지나면 뱀파이어 둘이 되는 거죠. 두 마리라고 하나요? 어쨌든 두 뱀파이어가 있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추측 맞죠? 아, 이겁니다. 이런 식의 계산이구나. 그 다음에 한 달 뒤에는요. There would have been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쓸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There would have been 4 뱀파이어 4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음 달에는요. 8 8, 그 다음에는 16, 8, 16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이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흘러 2년 반이 지나면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아하, 이제 A로 와서 In just 2.5 years, 불과 2년 반 후에 2는 시간에 붙이면요. 뭐뭐 후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불과 2.5년, 즉 2년 반 후에요. The original human population, 원래의 인구가요. 자, 또 나왔어. 조동사이고 PP. would have become. 읽어보세요. would have become. would have become. would have become. 되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그래서 인간의 원래의 인구수가요. would all have become vampires. 그러니까 그 모든 인구가 다 흡혈귀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되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법 또 나왔어요. 자, with 명사 PP. with 명사 PP는 명사가 PP 된 채로라는 뜻입니다. 어떤 채로, 뭐뭐한 상황을,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뭐뭐 한 채로. 근데 여기서는 PP를 썼으니까 뭐뭐 된 채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With no humans left. 시작. With no humans left.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도 남겨지지
않은 채겠죠. no가 붙었으니까. leave가 남기다, 남겨두다, left는 남겨지다. with no humans left. 어떤 인간도 남겨지지 않은 채 모든 인구가 다 흡혈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숫자 계산을 통해서라면요. 자, 거기까지는 이론적 수학 계산이었고요.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but look around you.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Have vampires taken over the world? take over는 내 손 안에 딱 take over 하는 거예요. 정복하다, 장악하다. 흡혈귀가 전 세계를 장악했나요? 정복했어요? 아니죠. No, because there's no such thing.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되지 않지, 그런 거 없지 않느냐?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 계산이 이론대로라면 다 흡혈귀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CBA로 가는 순서 여러분이 쉽게 어렵지 않게 잡으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4부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36, 7번 뭐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이게 결국 논리라는 거 내가 생각하고 단락의 끝부분에 더글러스가 누구지 찾아보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도 한 연구자가 밝혔다. 그 연구자가 누군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프로액티브하게 우리 3월에 나왔던 단어인데 적극적으로 하면 답이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선생님과는 2부, 4부를 공부했고 또 이제 수연쌤과 3부, 5부에서 선생님과 보라쌤과 1강부터 시작해서 5강까지 쫙 다 완강할 거라고 선생님 확신하고 있는데요. 이제 너무 수고 많았고 특히 이번에는 32에서 34까지 3개 연속 3점짜리 빈칸 추론 있었죠. 그 부분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시고 특히나 경제 법칙 그 다음에 nature, nurture, 천성이냐 양육이냐 그건 너무 재밌는 문제였죠. 그럼 빈칸 추론 문제를 반복해서 보면 약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여러분이 연습해서 여러분의 것이 강해지게 됩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고요. 독해장인 제육쌤이었습니다. 여러분 5강까지 꼭 완강하시고요. 우리 다음번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